안녕하세요, 린입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전부터 몸에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더라고요. 뭐 계절이 바뀌면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피부도 좀 예민해졌고 뭔가 호르몬의 주기도 살짝 틀어진 것 같고 또 환절기 아니랄까 감기도 한번 덮쳤었고 그냥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몸을 좀 관리하려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좀 더 규칙적으로 하고 나름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게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크던 작던 감기일지라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뭐 우리의 몸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 왜 그러니? 너 괜찮니? 뭐 때문에 그런 거니 대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다가오는 변화들을 맞이하고 방어해가면서 내 체력을 다져야 되죠. 물론 정신 건강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살짝의 이슈가 생겨도 왠지 모르게 신경 쓰고 걱정되고 그런 걱정이 또 모이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이라고 치부하고 살아왔습니다. 한편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의 삶이 평안하다는 게 이 평안하다는 의미는 나 건강하고 내 가족 건강하고 내 가족 안녕하고 내 주변 사람들 안녕하고 일하고 돈 벌고 물론 반복되는 일상일지라도 오히려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 라고 항상 제 자신에게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스트레스가 생긴다 할지라도 별거 아닌 일이라고 치부하고 넘기는 편이거든요. 약간 이런 마인드셋도 있어요. 뭐 이것보다 더한 것도 헤쳐왔는데 뭐 언제나 안 힘들었나? 그때가 더 힘들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헤쳐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크고 작은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변화들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육체로도 이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곧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이다. 내가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내 몸에 전달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도 신경이 쓰이는데 앞으로 더한 일, 더 힘든 일이 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지?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의 유형과 또 우리가 이걸 해소하는 방법들, 잘 알려진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멘탈을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과연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정확한 방법이 존재하는지, 스트레스가 말 그대로 정말 나쁘고 부정적인 것인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모아서 오늘 에피소드를 한번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의 고찰을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의 관점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문제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민해서 내가 내성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다.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스트레스가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시그널 같은 거죠. 내가 보내는 신호랄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되짚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무언가의 일깨움을 주기 위한 신호로 여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또 쉽게 내뱉습니다. 뭐만 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겁나 받아. 이런 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사소하게 내뱉는 말도 은근히 우리 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 별거 아닌 문제도 스트레스라고 말하고 여기는 것부터가 이미 내 몸과 정신 건강에 긴장감을 주는 거죠. 제가 감히
여러분,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다 해결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단정 지어서 한 면만 보고 말할 순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가진 모든 고민, 걱정의 깊이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각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낙관적으로 뭘 모르는 사람처럼 다 잘 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그중 몇 가지는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고민, 걱정, 스트레스 중 몇 가지는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 일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내가 직접 생성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 가지각색이겠죠. 나만의 정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포기하고 안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각자 다를 거예요.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대표적인 방법을 한번 나열해볼까 합니다. 가장 짧고 굵게 해소시켜주는 착하게 들게 하는 요소 3대장이 있죠. 바로 술, 담배, 유흥, 대표 주자죠. 일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백해무익하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다음 또 공통점은 그 어느 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그거라는 그 잠깐 동안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는 착하게 들지만 이내 곧 현실은 다시 나를 휘어잡죠. 그리고 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들이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방법이죠. 뭐 내가 이 문제에서 도피하는 거라 할지라도 잠깐 동안만이라도 내 정신을 에워싸 이런 스트레스에서 멀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바람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미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로도 내 몸에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 몸에 이런 깜짝 선물까지 안겨주면 내 몸은 몸둘 바를 모르겠죠. 두 번째는 너무 단순 쾌락이라는 거죠. 술 마시고 노는 그 짧은 몇 시간 잠깐 잊어보겠다고 위험을 감수하고 하기엔 뒤에 닥칠 후환이 너무 큽니다. 왜냐면 현실은 그대로거든요.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도피와도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제가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방법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인드 컨트롤인 부분이 커서. 어쨌든 제가 이 스트레스와 맞서는 방법, 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라고 여기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저는 정면 돌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먹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때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에게 닥친 문제라면 이게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영향받고 있다. 근데 조금만 자세히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컨트롤할 만한 부분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맞서서 해결합니다. 아니 이게 내 문제인데 내가 받는 스트레스인데 나 아니면 누가 풀지? 이런 생각에 그냥 전면승부에서 끝장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 마찰이 생겼다. 도저히 내가 이거 끙끙 앓고 있다간 나만 손해일 것 같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굳이 속으로 담아두지 않고 입 밖으로 꺼내서 뭐 대화를 해본다든지 맞서 보는 거죠. 뭐 아까 제가 앞에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내 몸에 어떠한 작은 이슈가 생겼다. 걱정된다. 신경 쓰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고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내 몸을 관리하고 다시 루틴을 되찾고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한다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 밖에 굉장히 딥한 문제들 우리가 흔히 겪는 뭐 돈 문제, 가족관계 등등 이렇게 딥한 문제는 글쎄요 제가 어떻게 확실한 솔루션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금전적인 문제인데 이게 뭐 내 소비에서 온 경우다. 내 자신이 문제다. 내 자신이 원인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당장 계획적인 소비 생활로 탈바꿈한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그렇게 서서히 문제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는 스트레스를 아예 안 받는 건 불가능해도 덜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뤄볼 챕터는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덜 영향받는 법, 덜 영향받고 내 자신을 좀 지키는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스트레스가 내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까지 내줄 수 있거든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진짜 스트레스를 받는 길로 들어서는 꼴이 된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아무리 뭐 상태가 안 좋을지라도 악화된다 할지라도 항상 그 주변 사람들이 희망을 놓지 않게끔 서포트 해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끝이 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 병과 맞서 싸우려 하고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케어해주죠. 결국은 질병도 마음가짐이거든요. 한 번은 시도해볼만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면 누가 나 챙겨주죠? 없습니다. 사람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끝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한 번쯤은 희망을 갖고 맞서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가짐의 차이다.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답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되게 쉽게 많이 하죠. 아, 진짜 답 없다. 내 인생 답 없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나눠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푸시해보기. 근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다.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그냥 하늘에 맡기는 거예요. 다만 나는 거기에 최대한 영향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지금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자. 이 세상에는 온전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런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어. 도무지 납득이 안 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거든요. 며칠 뒤에 이런 일이 너한테 닥칠 거야.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불현듯 찾아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되고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은 결국 영향받는 건 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그냥 놓는 연습, 놓아주는 연습. 놓고 그냥 내 할 일 하고 일단 지푸라기를 붙잡고 있던 손의 힘을 서서히 빼보는 것. 이런 연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단순한 방법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거는 딴 일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놓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발 저 그만 생각하고 싶다. 좀 놓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저도 딴짓 합니다. 이럴 때만큼은 저는 제 자신에게 도파민을 좀 허용을 해요. 뭐 변명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밈을 본다든지 웃긴 걸 본다든지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꽂힌 음악을 듣는다든지 꼭 그 음악이 기분을 업시켜줄 그런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그냥 내 무드에 맞춘 음악. 저는 이것도 약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슬플 때 기쁜 노래 들으면서 내 자신을 업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무드에 맞게 내가 지금 좀 처진다. 그럼 그런 음악을 듣고 은근히 그것도 효과가 있는 테라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좀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여태까지 너무 신경 많이 썼지? 잠깐만 내려놔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가끔은 이런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죠. 제가 아직은 명상과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루틴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유튜브에 심신안정음악, 수면 유도음악, ASMR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저랑 맞는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침묵, 고요함 속에 있는 게 훨씬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켄즈 루틴 영화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멍 때리는 게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란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멍 때릴 때 예상치도 못한 아이디어가 번뜩 솟거나 그 스트레스에 꽂혀져 있던 내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다른 일들, 내가 진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들에게 흩어지게 되면서 안정이 되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명상이 이미 습관이 되신 분들이라면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고, 저같이 좀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멍 때리는 거 한번 하루에 한두 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는 방법도 다양하거든요. 그냥 정말 누워서 눈 감고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뭐 벽을 본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젖어서 천장을 올려다본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다른 날은 또 내가 듣고 싶은 팟캐스트를 그냥 틀어놓고 집안일을 한다든지. 집안일 하는 것도 은근히 생각 비우기에 좋거든요. 단순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할 일 하다 보면은 100% 온전히 그 말에 집중은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확 꽂히는 말들이 중간에 한두 개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뭐 받아 적거나. 그래서 뭐랄까 약간 무의식 속에서 깨달음을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아젠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헤쳐나가자.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내 포커스를 그 걱정, 스트레스에서 내 일로 다시 끌고 오는 거죠. 뭐 내 머릿속에 아무리 이렇게 복잡하다 할지라도 또 나는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도 그 서클에 맞춰지더라고요. 이게 좀 웃긴 소리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때로는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게 해소법 중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워커홀릭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내가 뭐 자기 전에 이런저런 일들로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다음날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다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뭐 출근하는 루틴 늘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죠.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고 씻고 화장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냥 이렇게 주어진 대로 내 몸이 반응하다 보면은 어젯밤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잊혀지게 되거나 혹은 딱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많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던가 일이 너무 힘들다던가 등등.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짜증나고 귀찮고 일하기 싫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는 일도 결국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없으면, 내가 오늘 출근을 안 하면 주변 동료들이 피해를 입죠. 왜냐면 뭐 세 사람이 해야 될 분량을 내가 빠지면 두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거나 이래저래 영향을 끼치니까 내 임무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임무를 하는 사람은 나니까.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게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의미가 나라는 것을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건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걸 계속 되뇌이면 되뇌일수록 결국 나만 손해예요. 오늘 좀 쉽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 힘든 일이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떨쳐버려야죠. 퇴근해서 나를 한번 이렇게 클렌징 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버리고 또 주어진 내일을 살아가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있어요. 바로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는 거.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물론 완전히 까먹지 못할 정도로 큰 뭐랄까 사건이라면 어렵겠지만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랄까 그게 옅어진다랄까? 그래서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에서 오는 문제, 스트레스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내 자신에게 되새이는 것,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저런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걸 누구한테 터놓는 것도 쉽지 않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계신 분들,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 부분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다 누구나 비슷한 고민 혹은 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또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을 전달해 드리니까 오늘 제 에피소드를 듣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비워내고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남의 생각을 듣는 그 자체도 내 마인드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제 에피소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